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대단한 한 단원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까지 PPT는 핑크 했었죠.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블루와 화이트의 계열로 좀 바꿔봤습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52쪽부터 53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뭐고 사회가 뭘까요? 개인은 나, 너, 그냥 각각의 사람들이 될 거고, 사회는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 모여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물리적이지 않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 그런 의미의 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과 사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자, 우리 내용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예전에 뭐 우리 반일제, 동아리 반일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게 되겠지만 수학여행 또는 소풍을 간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 화장을 하죠.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 보니까 대부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화장을 왜 할까요? 내가 예뻐 보이면 나 기분이 좋으니까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예쁘게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나를 좀 사람들이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는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람들이 나를 좀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 두 가지가 다 작용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만족감 추구를 위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배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호작용이라는 말 많이 반복했었죠. 우리 앞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하면서 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대요.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계속 해오다 보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의 관계가 형성될 거고, 이 관계가 안정화된 틀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구조했던 거 기억나요? 사회 제도, 사회 구조라고 했는데, 크게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를 통해서 사회를 연구하고,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연구한다라는 우리 저기 앞부분에서 했었죠. 맞죠? 그거랑 조금 연관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해요. 맞죠? 그냥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 상태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르치고 배우는, 자, 이런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 선생님이 될 거고,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 될 거예요. 맞죠? 자,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의 틀,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학교 구조 또는 학교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지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되고 제도라는 게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본다면, 자, 개인하고 사회 구조가 있는데, 자, 개인은 이 사회 구조의 구성 요소겠죠. 개인이 없으면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학교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학교 구조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있었던 학교 구조와 지금 2020년대 학교 구조는 조금씩 다르겠죠.
맞죠? 그 사이에서 뭐 예전에는 엄청난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많이 인권 이런 존중을 해서 수평적인 관계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모여서 필요에 따라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만들어진 구조는 개인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라고 우리 뒤에 특징하고도 연관시킬 건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 학교라는 구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와야 돼요. 오기 싫을 때도 있죠. 지금은 물론 학교를 안 오고 있지만 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학교에 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구조 속에서 개인은 영향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개인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구조는 이러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우리 조금 더 넘어가서 자, 뒤쪽에 자, 사회 구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사회 구조는 개인은 사회 구조에 영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다르게 해석한다면 뭐 강제성이나 구속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를 강제하고 구속한대요. 자, 아침에 학교 오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씻고 준비해서 우리는 아침 8시 10분까지 학교에 올 거예요. 맞죠? 왜? 학교에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잖아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다면 대학교 못 갈 거고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할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는 맞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는 가야 된다. 학교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강제하고 구속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지속적이다라고 나와 있네. 지속성. 계속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학교에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2학년이에요. 3학년 그리고 졸업할 거예요. 졸업하고 나면은 우리 학교 구조라는 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학교는 계속 존재해요. 구성원이 바뀌어도 계속 만들어진 안정된 틀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속성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의미에서 했는데 우리 안정화된 틀이라고 했었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형성된 하나의 틀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은 그게 필요하고 그런 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게 형성된 거다 보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안정성. 안정적이지만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었죠. 변동성이라는 특징도 있어요. 맞죠? 개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이게 필요 없다라면 이게 또 바뀌어야 된다. 사회가 변하니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자, 안정적이래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만드는 하나의 틀이라면 이 다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예측하기도 쉽겠죠. 맞죠? 예측 가능성.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은 어디를 간다? 대부분 대학교를 간다. 중학교 3년 졸업하면 어디를 간다? 고등학교를 간다. 자, 이게 하나의 형성된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학년 졸업하면 고등학교 되겠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겠구나.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라는 걸 왜 만들어 놨어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맞죠? 결국에는 목적이 있어서 구조는 만들 거예요. 개개인들이 구조를 만든 이유도 그것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구조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6가지만 제시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더 많은 특징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도 몇 가지는 나와 있는데 자, 요 의미를 쭉 생각하면서 사회 구조가 뭔지 한번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